본격적으로 그럼 수급을 통해서 저희가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새롭게 수급을 통해서 좀 시장 안의 힌트를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외국인의 수급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바구니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고 그들 종목은 왜 어떤 매력이 있길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건지 두 개의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해봤거든요. 보시죠. 동진세미캠과 덴티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좀 짜보려고 합니다. 저 먼저 동진세미캠부터 볼게요. 사실 반도체 소재 시장은 올해 수요가 좀 작년이었죠. 감소했지만 24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의 한 줄평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 반도체 소재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이란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작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레거시 기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많이 변동성을 보였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후공정 쪽에 대한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고 뭐 CXL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이제 전공정이라든지 소재 관련주들이 강했었죠.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이 전공정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소재 쪽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던 소재 쪽에서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진세미캠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머니QNC라든지 BCNC 같은 이 쿼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CXL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이 소재 쪽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전환이 된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 11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현재는 매수 전환까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소재 관련주들, 동진세미캠을 비롯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탄력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별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강한 CXL이라던가 뭐 올해 키워드 중 하나가 또 AI잖아요. 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겠지만 반도체 소재 그동안 소외감이 있었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종목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열어보면서 동진세미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한 줄 평도 한번 볼게요. 동진세미캠에 대한 의견입니다. EUV PR 소재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EUV 공정을 좀 확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25년에는 뭐 시장 점유율도 커진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좀 볼만한 겁니까? 그래서 동진세미캠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노광장비 쪽에서의 이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고객사가 있다는 점은 항상 이제 동진세미캠의 이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만 이제 고객사를 놓고의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많이 또 그렇고 올해 뭐 상반기 때도 그렇고 이 관련된 기업들이 뭐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롭게 어떤 뭐 파운드리 쪽이나 이쪽에서의 뭐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받았었지만 결국은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동진세미캠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러면서 올해 아니죠. 작년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지금 동진세미캠의 이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도 예상 대비해서는 높게 나왔던 측면을 봤을 때는 역시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플러스 알파도 되지만은 메모리 쪽에서의 우려감은 기우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동진세미캠이 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소재 쪽에서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은 CNT 그 도전체나 여러 가지 신사업 쪽에서 진출하는 걸 봤을 때 이 실적에 대한 상승 여력은 굉장히 좀 좋을 가능성이 올해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저는 동진세미캠 오히려
주가 급등했을 때 뭐 변동성에 의한 매매도 괜찮지만은 저는 오히려 거래량과 함께 주가 올라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동반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하면서 붙을 때 저희가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동진 세미캠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외국인이 또 선택한 종목이 있었죠. 덴티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덴티움은 반도체, 로봇 등 주도 섹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장기간 소외됐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작년에 또 잠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이 종목도 18만 원까지 작년 6월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과연 두 분 의견은 어떨까요? 덴티움에 대한 이재규 본부장님의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임플란트의 대장주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장이란 딱지가 붙으면 그 역할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올해 대장 역할 덴티움이 어떤 쪽에서 해줄 걸로 보세요? 네, 덴티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진 상장 폐지를 네.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해 있을 때에도 뭐 점유율 자체는 좀 비등비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경쟁 상대가 시장에서는 사라져버린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덴티움 혼자 변동성이 좀 커졌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전체적으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현재 시간에 이제 디오라는 기업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이 임플란트 쪽에 전체적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서 이제 거의 추세를 돌려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의료 AI 관련 기기라든지 그리고 뭐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제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없어진 이 자리에서 덴티움이 임플란트 쪽의 대장주를 차지하면서 올해는 이제 임플란트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 보급률이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치과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임플란트가 바로 이 덴티움의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는 부분을 관점으로 봤을 때 뭐 1월 달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덴티움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가 없어진 상황에서 대장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은 덴티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포착된 덴티움인데요. 역시 중국 이야기네요. 중국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고 있고 주요 EM 시장도 성장한다라고 봅니다.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작년 실적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올해 뭐 더 터질 것으로 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연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까? 우선 뭐 그 중국 쪽에서의 어떤 소비 경기가 떨어지거나 뭐 했을 때도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 부분은 꾸준하게 좀 일어났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뭐 덴티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 임플란트 기업들이 이제는 거의 내수 쪽이 뭐 2, 3 비율로 한다면은 해외 쪽 같은 경우가 이제 7, 8 정도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그 비중은 지금은 이제 뭐 러시아, 북미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EM 같은 이 신흥시장 쪽에서의 이 국가가 다변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저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이 약간 뭐 살을 내놓는 그런 취지로 마케팅도 많이 했었고 뭐 저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이제 이 자리가 잡아가는 쪽으로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 부분은 어떤 경기와 좀 무관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임플란트 산업의 어떤 장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오히려 지금 러시아나 유럽 쪽에서의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에 대한 수출이나 이 수주는 좀 떨어지더라도 뭐 이 EM 시장, 그러니까 신흥 시장 쪽에서의 이 수주 부분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쪽에서의 이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다른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성장성은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중국 임플란트 쪽에서의 물량이 다른 기업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덴티움을 가장 큰 어떤 대장주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덴티움의 지금 목표 주가를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최고치가 15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주가가 14만 원 초반대로 갔을 때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덴티움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도 봐야겠죠. 올해 기관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 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런 전략을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수급에서 힌트 한번 볼게요. 오늘 볼 두 종목은요. 셀트리온과 LNF 준비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부터 체크를 할 텐데 새해 첫 거래일이 오늘이고요. 셀트리온도 합병하고 나서 포문을 열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한 줄 평 열어볼게요. 합병 셀트리온과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더해지고 있다.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도 좋은데 셀트리온 자체는 합병이라는 이슈가 더 크잖아요. 어느 정도로 지속될 것으로 좀 보세요? 네, 셀트리온 합병 이슈는 이제 12일 날 상장이 되면서 진행이 될 텐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그런 기대감, 금리 인상이 끝나면 금리 동결이 될 것이고 추후에는 금리 인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까지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방금 전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병의 이슈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 셀트리온의 회장이 그쪽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좀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정진 회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 쪽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외형 성장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의 접근보다는 보유자 영역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제약바이오가 크게 밀리지 않지만 또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낙폭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라는 큰 이슈를 앞두고서 종목별 흐름이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4년도에 구조적으로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로열티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추려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 진입은 현 구간에선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전략까지 이어졌고요. 자, 그럼 기관 수급 들어오는 셀트리온 이성웅 사장님의 한 줄 평도 보겠습니다. 합병 기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와야 신규 진입도 가능한데 지금 너무 강하니까 아마 이재규 본부장님도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좀 전략을 상세하게 한 번 더 주신다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적과 어떤 생산 그리고 재무적인 거 무관하게 너무 이제 다른 자본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날짜가 정해지고 이제 이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에 지금 초점이 많이 몰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수급도 그렇고 주가 뛰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간단합니다. 전 두 가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합병에 의한 이 원가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간다는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 셀트리온에 대한 재무적 어떤 투명도가 많이 상승한다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합병에 대한 이슈, 뭐 다른 잡음을 떠난다고 한다면 이런 긍정적인 이슈는 그 전부터 항상 부각이 됐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부각이 지금 시점에서 되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 뭐 보유자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셀트리온이 빅파마,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제약사들도 큰 어떤 종합 제약사를 목표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그런 부분에서 발맞춰 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보유자 영역이라고 했지만 당연히 보유자 분들께서는 보유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이야기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기관 수급 들어오는 한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다시 봐야 될까요? LNF에 대한 러브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의견 한번 볼게요. 양극재 다시 움직일까? 라고 했는데 답변 주시죠. 움직일까요?
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선 LNF가 좀 더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 LN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가 좀 늦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양극재 기업들에 비해서 반등폭이 좀 더 강하게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쪽에 대한 전방 수요에 대한 둔화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 LNF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8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양극재 쪽에서는 LNF 그리고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소재별로 이제 잘 구분해서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작년같이 2차 전지가 전부 다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어도 수익이 나는 2차 전지 있는데 LNF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주신 건가요? 양극재 중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양극재 있습니다. 중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의 한 줄 평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LNF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시죠. 유럽 지역 판매 부진,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 선반영이 됐으면 앞으로는 좀 기지개 켤 날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인데 더 좋아져야 전망이 좋아져야 네. 가는 건데 근데 약재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좀 이미 선반영됐던 상황에서 이 LNF의 어떤 고유적인 어떤 장점이 이런 부분이 이 지난달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수출 지표도 그렇고 리튬 가격도 지금 이 LNF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이제 유럽 지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뭐 테슬라 쪽에서의 이런 우려감이 주가에 그 전에 작년 여름부터 선반영됐던 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그 LNF 양극재 얘기했지만 음극재도 그렇고 이 전구체 또 내재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LNF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의 특징과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